연산군 4년 1498년 7월 조선 조정에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칼을 든 영모도 아니었고 외적의 침입도 아니었습니다. 사관이 쓴 종이 몇 장, 바로 사초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 하나 때문에 수많은 선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무덤 속에 있던 시신이 끌려나와 목일이 베이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무오사화라 부르는 조선 최초의 사화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입니다. 20살의 젊은 왕 연산군. 그는 아버지 성종과는 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성종은 숙부인 예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서열을 건너뛰고 신하들의 추대로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은 왕비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즉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적장자였습니다. 세조 이후 끊어졌던 적장자 승계를 다시 이은 왕으로서 그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키워놓은 삼사, 즉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의 대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성종시대 25년 동안 왕에게 간언하는 힘을 키워왔고 연산군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전하, 인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전하, 수륙제를 지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하루가 멀다고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자존심 강한 연산군에게 신하들의 이런 태도는 충언이 아니라 능상, 즉 윗사람을 능멸하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조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종실록을 편찬하던 1498년 여름, 마침내 그 뇌관에 불이 붙고 맙니다. 성종실록 편찬의 책임자였던 이극돈. 그는 사관들이 제출한 사초를 검토하다가 한 사관의 기록을 보고는 그만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그 사초의 작성자는 김종직의 제자이자 대쪽 같은 성품의 사관 김일손이었습니다. 이극도는 평소 김일손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놀란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손이 적어놓은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극돈 자신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이극돈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세조비 정의왕후의 국상 중임에도 장흥의 기생과 어울렸다.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에 관한 기록이었죠. 세조대왕께서 며느리인 권귀인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할아버지인 세조가 아들의 후궁인 며느리를 탐했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폐륜적인 이야기를 사실인 양 적어놓은 것입니다. 확인된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간에 떠도는 뜬 소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숲속에 버려두니 짐승들이 파먹었다. 조정에서는 엄연히 예를 갖춰 장사 지냈다고 기록했는데 김일손은 이를 부정하고 세조를 천하의 무도한 폐륜아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극도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덮어두자니 훗날 발각되면 자신도 사초를 은폐한 죄로 죽을 것이고 보고하자니 조정에 피바람이 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극도는 이 사실을 당대 최고의 실세 중 한 명인 유자광에게 알립니다. 그는 서자 출신으로 공신에 올랐지만 늘 살인파 선비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던 인물입니다. 특히 김종직이 함양군수 시절 유자광이 쓴 시가 걸린 현판을 떼어 불태웠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두 세력의 감정의 골은 깊었습니다. 유자광은 사초의 내용을 듣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왕실을 능멸하는 역모다. 유자광은 노사신, 윤필상 등 원로 대신들과 상의한 뒤 곧바로 입궐하여 연산군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 내용은 연산군에게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모욕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탐하고 조카의 시신을 버렸다는 내용이 국가의 공식 역사책에 실릴 뻔한 것입니다. 더구나 연산군은 적장자라는 정통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왕이었습니다. 세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은 곧 세조의 후손인 성종과 자신으로 이어지는 왕통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국문을 열 것이다. 1498년 7월 12일 김일손이 압송되어 국문을 받습니다. 연산군은 김일손에게 사초의 출처를 추궁했습니다. 시중의 소문을 들었다고 답했지만 왕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문 도중 김일손은 결정적인 진술을 뱉고 맙니다. 자신의 스승 김종직이 쓴 글 하나를 사초에 실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조의제문입니다. 어느 날 꿈에 신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 의제인데 항우에게 살해되어 물에 던져졌다. 김종직이 썼다는 이 글은 겉보기엔 중국 초나라의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자광이 그 속뜻을 풀이해 올리자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전하, 여기서 항우는 세조대왕을
죽은 의제는 노산군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김종직은 세조대왕의 즉위를 항우의 찬탈에 빗대어 비난하고 노산군을 조문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나오자 조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왕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그 기세등등한 대간들조차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변호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세조의 후손인 지금의 왕 연산군은 역적의 후손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왕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빼도 박도 못할 대역죄였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김일손을 구명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등은 능지처사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무덤 속에 있던 그들의 스승 김종직은 관뚜껑이 열리고 시신이 끌려나와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영남 살인들이 유배를 가거나 파직당했습니다. 이극돈 역시 사초를 보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파직되었습니다. 유자광만이 이 피바라남 속에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연산군. 그는 이 사건으로 두 가지를 모두 얻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모욕한 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올가매던 눈엣가시 살림 세력과 대간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무사와 이후 왕의 말에 아니 되옵니다라고 토를 다는 신하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신권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왕권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1498년의 뜨거웠던 여름, 북끝에서 시작된 피바람은 조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아픈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